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 중 가장 눈에 띄는 부위가 바로 눈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 주변의 피부가 탄력을 잃고 늘어지면 좀 피곤하고 답답하고 근심이 있는 듯 보이는데요. 때문에 이런 눈을 젊은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눈 성형 수술 중에 노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안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장준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실 노화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 노화로 인해서 인상이 좋지 않게 변하거나 또 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진다면 교정을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자, 근데 이 눈 주위는 얼굴 중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좀 진행되는 부위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선생님? 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지방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피부 조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눈은 피부 두께가 얇고 피지 분비가 적어 다른 부위에 비해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의 탄력이 저하될 경우 눈꺼풀이 처져 잔주름이 늘고 눈 밑 피부도 지방이 불룩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눈 주위로 늘어가는 지방이나 주름을 보게 되면 좀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눈 주변 피부 노화로 인해서 권유되는 시술이나 수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눈 밑 주름을 필러로 피는 시술도 있고 레이저를 통해 주름을 제거하는 시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되면 필러와 레이저 등 시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러나 레이저를 통해 교정하는 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상안검, 하안검 수술은 노인들이 받는 수술, 또 늙어서 받는 수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60대 이후에 받게 되는 수술인가요, 선생님? 예, 꼭 60대 이후에 받는 수술은 아닙니다. 노화의 속도, 피부 처짐, 정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60대 이후에 받는 수술은 아닙니다. 빨리 찾아온 노화 때문에 처진 눈꺼풀은 시야 확보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사물과 글자를 뚜렷하게 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노화가 일찍 찾아온 중장년층이 수술 대상자로 적합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불편감을 느낀다면 40, 50대에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일찍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노년기에 들었을 때 재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걸까요? 수술을 받는데 나이보다는 현재 상태가 더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어릴 때부터 쌍꺼풀 테이프나 쌍꺼풀 액을 오랜 기간 사용해서 젊은 나이에도 눈꺼풀 피부가 처져 수술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번 수술을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성별로 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이 받겠죠?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생은 60부터 꽃중년이라는 말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남성에 비해 중년 여성들이 상안검과 하안검 수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남성 환자들의 문의도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눈꺼풀이나 눈 밑 처짐 현상을 개선하는 상안검과 하안검 수술이나 얼굴 주름을 펴주는 다양한 리프팅 시술을 주로 받으며 젊음을 유지하려는 중년 남성 수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도 또 연령대가 낮아도 이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안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지금부터는 키워드 확인해보고 이 윗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이제 교정해주는 상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볼까요? 두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는 상안검 수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 키워드일까요, 선생님? 상안검 수술은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눈썹이 안구를 찔러서 시력을 저하시키는 경우와 눈꼬리가 처져서 위아래 살길이 붙어 있게 되기 때문에 짓물러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거나, 사물을 볼 때 시야 확보를 위해 눈썹과 이마의 근육까지 나도 모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눈의 피로함이 빨리 몰려오고 심하면 두통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용적인 측면을 보면 처진 눈꺼풀은 사람의 인상을 우울하게 만들어 보이고 눈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 볼록한 요철로 인해 피곤해 보이고 실제 나이에 비해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통해 기능적, 미용적인 측면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안검 수술은 뭐 기능과 미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수술이라는 거네요. 자, 근데 이제 원장님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어떤 경우에 이 상안검 수술을 권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미용적인 측면에서 상안검 수술을 권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쌍꺼풀이 작아졌다고 느끼시는 경우에 상안검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안검에 피부 늘어짐으로 인해 원래 있던 쌍꺼풀 위로 피부가 덮이면서 쌍꺼풀이 작아지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원하시는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쌍꺼풀의 내측보다는 주로 외측의 쌍꺼풀이 더 작아지게 되고 외측의 피부를 좀 더 잘라내게 됩니다. 심하게 늘어진 피부로 인해서 시야가 가리거나 눈꼬리 부분에 피부가 짓무르는 경우는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야 확보와 피부염 개선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안검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이 이 상안검 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쌍꺼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안검 수술과 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수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눈썹 거상이나 이마 거상이나 눈꺼풀 모양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눈썹 거상, 또 이마 거상 이런 거는 어떤 수술법일까요? 두 수술의 공통점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수술이 전혀 아닌 10년 전의 나의 모습을 찾는 복원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수술 모두 처진 눈꺼풀 피부를 리프팅하여 처진 눈매를 교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차이점은 절개 부위가 다르고 수술 후에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 변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눈썹 거상은 이름 그대로 눈썹을 따라 절개하여 올려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수술 시간도 비교적 짧고 간단하여 부기나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단점이라기보다 한계점이 있는데 처진 눈꼬리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지만 이마의 가운데 부분이 처져서 눈 앞머리 부분이 많이 처지신 분들에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에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 방식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지게 되어서 원래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았던 사람에게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에겐 이마 거상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마 전체를 박리하고 거상하여서, 즉 올려주는 수술인데요. 눈꺼풀이 시원해지고 동시에 이마주름도 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수술도 비율에 따라서 절개 부위가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이마가 좁으셨던 분들은 머리카락 속에서 거상을 하시면 시원한 이마를 가질 수 있고요. 네. 이마가 원래 넓으셨던 분들에겐 헤어라인을 따라서 거상을 하면서 당겨진 피부는 절제해내는 이마 축소 수술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담당이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적절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안검 수술 전에 따로 뭐 준비하거나 또 주의할 점 이런 거 있을까요? 수술 전에는 특별히 주의할 점이 없습니다. 다만 눈 수술이다 보니 수술 후 당일은 운전은 되도록 피하시고 수술 후 2에서 3주 동안은 사우나와 목욕탕 등을 피해야 합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중에 출혈도 많지만 수술 받고 귀가 후 출혈이 되어 혈종이 고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술 당일에도 혈압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수술 시 피가 많이 나서 붓기와 멍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 전 최소 일주일 이상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혹시 수술이 안 되는, 그러니까 금기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자신의 기저질환에 따라 그럴 수 있을까요, 선생님? 금기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조절되지 못한 심한 고혈압 환자, 조절되지 못한 녹내장 환자, 3mm 이상의 안구 돌출, 중한 망막 질환, 눈 마름 증후군, 급성 눈꺼풀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눈은 피부가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상안검 수술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요? 상안검 수술은 눈꺼풀 윗부분의 피부를 절개하고 늘어진 눈꺼풀과 필요한 경우 지방을 제거합니다. 이후 쌍꺼풀 라인의 눈 둘레근, 안검판, 상안검거근을 연결하여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근데 눈꺼풀 윗부분의 피부를 절개한다는 점에서 쌍꺼풀 수술과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안검 수술이 처진 눈꺼풀에 피부를 절제해 늘어진 눈꺼풀과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 눈꺼풀을 끌어올려주는 수술이라면 쌍꺼풀 수술은 눈을 뜰 때 눈꺼풀에 주름이 생기게 해주는 것으로 원하는 라인의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눈꺼풀 피부가 처져 있지 않다면 굳이 피부를 잘라낼 필요 없이 매몰법 등으로 수술이 가능하지만 노인성 상안검 수술의 경우 대부분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젊었을 때 절개법을 통해서 쌍꺼풀 수술 받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이 상안검 수술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젊었을 때 받은 수술이 매몰법이든 절개법이든 추후에 상안검 수술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수술 후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안검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은 가능한지, 또 회복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상안검 수술은 각각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빠르고 흉터도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중년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습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며 실밥은 보통 일주일 정도에 제거합니다. 회복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1에서 2주 정도면 큰 붓기와 멍은 상당 부분 가라앉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하안검 수술 관련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꺼비 눈 증후군. 두꺼비 눈 증후군과 하안검 수술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눈밑이 볼록 나오고 처지는 증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걸 두꺼비 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튀어나온 눈밑 지방이 두꺼비 눈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눈밑 심술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두꺼비 눈 증후군, 즉 눈밑 심술보는 어둡고 심술궂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중장년층의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네. 하안검 성형술은 이런 눈밑의 주름과 처짐, 눈밑 지방의 볼록함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노화가 시작되면 눈밑 지방이 이렇게 불룩해져서 심술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눈밑 주름 때문에 이렇게 그늘이 져서 인상이 또 어둡고 피곤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하안검 수술을 받으면 효과적이라는 거네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앞서 알아봤던 상안검 수술과 하안검 수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화는 한 부분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반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나이가 들수록 눈 주위의 피부, 즉 상안검 피부와 하안검 피부가 동시에 늘어지고 처지기 때문에
두 수술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럼 그 외에 다른 눈 성형 수술과 또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성 안검하수 수술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팔자주름, 턱살이 처진 경우, 안면 거상술, 실리프팅, 보톡스 필러 및 지방 이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하안검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하안검 성형술은 속눈썹 바로 아래쪽에 있는 피부를 절개하여 조직을 박리합니다. 아래 눈꺼풀은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가장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피부, 근육층, 눈밑 지방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박리를 통해 가장 안쪽에서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여 볼록함과 지방 주머니 늘어짐을 교정하면서 눈물꼬랑 부위를 교정합니다. 이후 늘어져 있는 근육층을 거상하여 눈가 쪽에 뼈막에 튼튼하게 고정하여 팽팽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남아있는 과량의 피부는 적정량을 평가하여 절제하여 주며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봉합합니다. 그럼 눈밑 지방 재배치 이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밑 지방이 불룩할 때 눈밑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눈물 고랑 부위로 이동시켜서 지방의 위치를 바꾸어 줌으로써 눈밑 지방의 볼록함을 교정하는 수술 기법을 말하는데 예전부터 피부 절개를 통해서 이러한 수술을 하는 경우는 하안검 성형술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방 재배치는 피부 절개 없이 결막 절개만을 이용하여 재배치하는 경우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방 재배치는 피부 절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피부 조직의 탄력이 좋은 20에서 30대의 경우에는 피부 절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 수술이 권장됩니다. 네. 하지만 피부 조직의 탄력이 떨어진 50에서 60대 이후에는 피부 절개를 이용한 하안검 성형 수술이 권장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안검 수술도 수술 회복 과정은 어떨까요? 상안검 성형술과 비슷한가요? 네, 상안검 성형술과 마찬가지로 절개 후 봉합 부위의 실밥을 7일 정도에 제거하게 되며 붓기와 멍은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없어지게 됩니다. 수술 부위에는 약간 딱딱한 흉터 조직이 형성되었다가 수개월이 지나면서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원래의 자기 조직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절개 부위 흉터도 조금 보이고 모양도 약간 어색하지만 결국에는 눈에 거의 띄지 않을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안검 성형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효과가 궁금해요. 하안검 수술은 눈밑 주름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밑 애교살과 같이 필요한 곳에 적당한 볼륨을 줌으로써 어려 보이는 눈매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눈 밑에 처진 피부를 당기고 남은 피부를 제거함으로써 잔주름이 펴짐과 동시에 늘어진 피부가 만들었던 그늘이 사라져 다크서클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수술 후에 다시 피부가 좀 처지게 되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받기도 하는 거죠? 수술을 시행한다고 해서 조직의 노화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수술 이후에도 또다시 노화는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년에서 십수년이 흘러가면서 다시 조직은 처질 것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처진 조직은 교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연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라 수술 결과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처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도 역시 교정의 대상이 됩니다. 네. 자, 상안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안검, 하안검 수술의 부작용. 그렇죠. 이제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는데요. 이 상안검, 하안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먼저 상안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상안검 성형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비대칭, 어색한 쌍꺼풀 등 주로 미용적 불만족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네. 안검하수 증상이 심해서 교정을 한 경우 눈이 덜 감겨서 안구 건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며 그에 맞는 대증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하안검 수술에 따르는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하안검 성형 시 감각 이상, 비대칭, 안구 건조 증상, 흉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주로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안검 외반이라고 하여 눈꺼풀이 아래쪽으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아래쪽으로 뒤집어지는 안검 외반.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검 외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거상한 조직을 뼈막에 여러 군데 튼튼하게 고정하여 눈꺼풀이 무거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늘어진 피부 조직을 너무 많이 잘라내면 피부가 수축하면서 눈꺼풀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절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과도하게 절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게 부작용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환자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수술의 결과치와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상대적인 수술 금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태와 기대치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불만족의 원인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눈꺼풀 처짐을 교정해주는 상안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눈가 피부에 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눈가 조직의 노화는 부종과 표정 근육으로 인한 작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 주변은 피곤하면 조직의 부종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 부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 조직이 늘어나게 되고 처진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부종을 줄여주기 위해서 피로감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찜질이나 가벼운 마사지로 눈 주변의 순환을 좋게 하여서 부종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표정 근육의 움직임은 지속적인 피부에 접힘을 생기게 해서 주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움직임 자체를 완전히 조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보톡스 치료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서 눈가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주는 것이 예방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아름다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가꾸는 거라는 말이 있죠. 물론 노화로 인한 주름이나 피부 처짐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밝고 어려 보이는 모습을 만드는 것도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안검, 하안검 성형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장윤철 원장님 고맙습니다.